땡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35도라는 숫자가 예사로 보일 정도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이렇게 지구촌 전역을 무더위로 몸살을 앓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의 해수온도까지 상승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을 품고 있는 아열대성 해양 생물들이 우리 생태계에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으로 놀러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생물들의 외형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반도 바다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듯 출몰하고 있는 바닷가에서 발견하면 절대 만지면 안 되는 생물들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파란 고리 문어. 10cm 내외의 밤송이보다 작은 크기에 알록달록한 예쁜 색깔까지 겉모습만 보고 그저 귀여운 아기 문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파란고리 문어는 보통 복어가 지니고 있다고 알려진 맹독의 일종인 테트로도톡신을 포함 약 7가지가 혼합된 어마무시한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신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인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독인데다 파란고리 문어의 혼합독에 대한 해독제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mg의 양만으로도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뉴스를 통해 파란고리 문어의 맹독성이 보도되고 있지만 외형이 독특해 멀리서도 눈에 잘 띄일 것 같아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어의 위험성과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파란고리 문어는 크기가 작은 데다 평상시엔 보호색으로 위장하고 있어 만약 마주친다고 해도 돌문어나 낙지 정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건드리거나 밟지만 않는다면 공격하는 일이 드물다고는 해도 의도치 않게 문어에게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더 위험한 사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열대의 바다 생물이 온대 지역의 바다로 이주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파란고리 문어 역시 한국을 향해 점차 서식지를 북쪽으로 넓히기 시작했는데요. 2012년 11월 제주도 북부 연안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2015년에는 동해안으로까지 서식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2019년에는 부산 기장군 연안에서 한 중학생이 발견하면서 다시금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로 수심 5m에서 10m 정도에서 출몰하지만 최근에는 성인 무릎 정도 높이의 해수욕장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피서객들 또한 꼭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2위, 넓은 띠 큰 바다뱀. 현재까지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뱀은 총 5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코브라과에 속하는 넓은 띠 큰 바다뱀은 일반 독사보다 10배, 20배 이상 강한 맹독을 지니고 있어 단 몇 방울만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조심해야 할 생물 중 하나인데요.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일본 류큐 열도에 주로 나타나며 지금까지 아열대성 기후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넓은 띠 큰 바다뱀이 2015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남해와 제주도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살아가는 생물이기 때문에 부산 앞바다 등에도 출몰하면서 피서객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육지의 뱀과 흡사한 모습의 이 바다뱀은 이름처럼 몸통에 넓은 띠 모양으로 줄무늬가 있으며 꼬리 모양이 노처럼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제주를 비롯해 경남 부산과 통영, 전남 여수 등 우리나라 남쪽 인근 해상에 자주 출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5년 8월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지난해 말까지 무려 12마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주도나 남해안 지역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류를 타고 들어온 바다뱀이 우리나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넓은 띠 큰 바다뱀의 관찰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양서 파충류인 바다뱀은 개체수도 적고 사람들의 관심 또한 적다 보니 항해청이 국내에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지금 국내에서 누군가 바다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먹이사슬에서 매우 강한 포식자의 위치에 자리하기 때문에 바다뱀이 늘어날수록 국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커져 여러모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연구팀은 보거와의 독을 이용해 진통제, 근이완제를 개발한 것처럼 바다뱀의 독도 유용물질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확보된 바다뱀을 활용해 본격적인 맹독물질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바다뱀을 보신 분은 절대 만지거나 포획하려 하지 마시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으로 연락주세요. 1위, 노무라 입깃 해파리.
다들 아시다시피 해파리는 독성의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려움증만 주는 정도에서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인 수준까지 그 독의 종류도 다양해 전 세계에서 상어에 공격당해 죽는 사람보다 해파리 독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사람과 마주칠 확률이 높은 데다 죽어있는 해파리 경우에도 자포세포에 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심코 밟거나 스치기만 해도 위험할 수 있어 특히 더 조심해야 하죠.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독성 해파리 출현으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 제주 해역을 비롯한 해수욕장 운영에 비상이 걸리게 만든 최악의 해파리는 바로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를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해파리인데요. 크기 1에서 2m, 무게 150kg에 달하는 대형 해파리로 해파리류 중에서도 압도적인 덩치를 자랑합니다. 혹여라도 쏘이게 될 경우 발진과 통증,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할 경우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2년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초등학생이 이 해파리에 쏘여 4시간 반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개체입니다. 나름대로 독성이 있다는 해파리들조차 이 노무라 잎깃 해파리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하는데요. 먹을 수는 있지만 비린내가 심하고 맛이 없어 식용으로서의 가치도 없는데 온난화의 영향으로 마구 번식을 하는 탓에 이래저래 골칫거리인 이 위험한 해파리가 난류대를 타고 국내로 마구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수산과학원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동중국해, 제주, 남해안에서 노무라 잎깃 해파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제곱미터당 평균 1.04개체의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국지적으로 높은 밀도의 해파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된 제주뿐만 아니라 전남, 경남 해역에도 일부 출현하고 있어 3년 만에 노무라 잎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다시 발령되었습니다. 해수부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대량 출현에 대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절대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말고 전화나 국립수산과학원 모바일 홈페이지에 신고하세요. 물론 이런 생물들이 연이어 발견된다고 해서 우리 바다가 아열대화로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바다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다 학자들은 지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오는 2100년에는 바닷물 온도가 지금보다 2에서 4도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아열대화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